지향 설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의 설계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모듈은 한 가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모듈이 변경되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모듈이 변경되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된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실제로 이제 코딩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액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어떤 기능에 대한 요 관련자들, 요거를 액터라고 하는데 이 액터들을 묶어서 스테이크홀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능과 관련된 사람들, 또 보안팀에서는 로그인 할 때 암호화를 해주세요. 생산팀은 공용 계정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액터별로 요구사항이 있겠죠. 이 요구사항들을 로그인이라는 모듈 하나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로그인 모듈들을 뭐 생산팀에서 공용 계정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권한 모듈로 분리를 한다든지 인사팀에서는 사용자별 권한을 나눠달라. 그러면은 로그인 모듈이 권한 모듈을 디펜던시 참조를 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인 책임 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분할 정복이라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방식으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가 얘네들을 이제 기능별로 모듈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의 기능을 정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법들을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 폐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확장에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맨날 들어오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게끔 설계를 하라는 얘기고요. 이 개방 폐쇄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거든요. 자주 바뀌었을 때 기존 코드를 수정을 하지 않고 동작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확장하게끔 설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로그인 모듈이 있어요. 로그인 모듈을 이제 단일 책임 원칙 그,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듈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암호화 방식을 뭐 A라는 방식에서 B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 이 암호 방식을 분리해서 개발을 해 놓지 않았다라면 아마 모듈 안쪽에 뭔가 코드를 막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암호화 모듈 내 암호화 방식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디펜던시에서 의존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암호화 모듈을 코딩을 해두고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그 클래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암호 방식 1을 쓰지 않더라도 코딩 열심히 해가지고 밤새 야근하면서 구현해놨지만은 요구사항이 변경돼가지고 이 기능을 해달라 했으면은 이 기능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얘가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을 하다가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ISP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이제 관심사 분리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실제 코딩상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뭔가 어떤 서비스가 그냥 유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유저 리파지토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유저 리파지토리 하나에 유저를 생성하고 유저를 조회하고 유저를 수정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다 제공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지 말고 유저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회만 하는 거 혹은 수정하는 거를 이렇게 관심사를 분리하는 거죠. 어떤 기능은
조회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은 조회도 하면서 수정도 할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를 관심사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썸씽 서비스 외에 썸씽 서비스 2라는 것이 왔을 때 이 2는 조회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해 놓으면은 썸씽 서비스 2는 조회 기능만 바라보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기법들 대표적인 게 이제 CQRS라고 해서 커맨드 쿼리, 커맨드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붙고 조회하는 거는 조회하는 것만 붙고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CQRS라고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CQRS 별도로 좀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를 관심사 분리, 인터페이스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서브 타입은 언제나 자신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말로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바에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고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그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메소드인데 얘를 이제 많이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밑에 클래스들이. 그 사용할 때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객체를 적절한 문자열로 바꾸라는 의미인데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문자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동작으로 로직을 바꿔버린다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죠. toString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의미가. 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마라라는 뜻이죠.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건 toString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뭐 구현하는 건 좋은데 toString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벗어난 로그인 로직을 여기에다가 toString에다 넣어놓는다. 그건 좀 의미론적으로 좀 맞지 않죠.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오버라이드를 통해 부모가 정의한 기능을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의존 역전 원칙, 디펜던시 인버전. 요 스프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듣는 용어죠. 여기 있는 글자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제 OCP, 요 OCP 보면은 개방 폐쇄 원칙이죠. 개방 폐쇄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디펜던시를 이렇게 미리 좀 나눠 두면은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이 방식을 썼다가 이 방식을 쓰거나 혹은 이 방식을 쓰다가 이 방식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모듈이 이 암호 방식 1을 사용할지 2를 사용할지 코딩할 때는 중요합니다. 코딩할 때. 코딩할 때는 몰라도 되게끔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암호화 모듈이 디펜던시를 암호 방식 1과 2를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놔요. 이 암호화 모듈은 암호화 인코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 암호화 방식들을 구현을 해 두는 거죠. 밑에 클래스들을. 그러면은 이제 실제 빌드하고 런타임 시에 어떤 컨피그 설정에 의해서 컨피그를 암호화 방식 1로 쓰겠다라고 하면 암호화 방식 1을 쓰게 되는 거고 암호화 모듈에서 암호화 방식을 2를 쓰겠다 하면은 런타임 시에 2를 쓰는 거죠. 컴파일 시와 런타임에 대해서 구분이 좀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자료 찾아보면서 런타임이 뭐고 컴파일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 모듈이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구현해라.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를 보시죠. 여기 화살표 암호화 모듈에서는 암호화 방식의 디펜던스를 직접적으로 가졌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암호화 모듈이 암호화 방식 1과 2를 사용할 거야 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놓고 보니까 암호화 모듈은 암호화 모듈 인터페이스만 바라보면 되고 암호화 방식 1과 2가 구현을 하게끔 돼 있죠.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 방식이 이렇게 가죠. 이거를 의존성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이제 창시한 사람이 앨런 케이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OOP는 메시징이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OOP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메시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지향의 뭐 4대 특징 해가지고 캡슐화, 상속,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상속 때문에 OOP가 좀 많은 개발자들한테 욕을 먹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이 상속이란 부분을 빼고 이제 메시징, 캡슐화, 지연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형성이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객체지향을 다시 재정의해서 프로그래밍을 잘 해나간다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뭐 욕을 먹을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 메시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또 조합이 돼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코딩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아키텍처가 클린 코드 혹은 클린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OOP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개발자들도 많지만 음, 이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 결국에는 이제 OOP라는 것이 메시징, 캡슐화, 다형성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니까요. 무비판적으로 그냥 OOP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OP대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좋아.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서로 싸울 필요 없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잘 조합해서 개발하면 훨씬 더 훌륭한 제품, 더 좋은 코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